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피해액이 3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 횡령사고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한 직원이 약 3천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혀진 경남은행. 부동산 시행사 PF 대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이 씨가 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돈을 빼돌린 겁니다. 직원의 침대 밑에서 100개 넘는 금괴가, 김치통에서는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 돈으로 선물, 주식 투자를 하고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7년 동안 은행 내에서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무엇보다 역대 횡령 사건 역사상 최대 액수를 갱신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를 계기로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천하제일 횡령대회 순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순위표는 횡령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던 2022년에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경남은행 횡령 사건을 1위로 등극시킨 거죠. 그런데 크랩이 과거 사례를 살펴보니 실제로는 2022년 사건들보다 더 큰 금액의 횡령 사건들도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횡령할 수 있었을까요? 또 횡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 횡령 사건 탑5 크랩이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고교 동창 사이인 은행 직원 2명이 850억 원대의 CD, 즉 양도성 예금 증서를 가로채 해외로 달아나는 어이없는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습니다. 5위는 2005년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은행 직원 2사람이 각각 국민은행, 조흥은행에서 총 850억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국민은행 서울 오목교 지점의 신모 과장은 지난 6월 양도성 예금 증서 650억 원어치를 발행해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네준 것은 컬러 복사기로 위조한 가짜, 진짜는 본인이 가지고 있다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한 뒤 지난 24일 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뉴스에서 말한 양도성 예금증서는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파는 게 가능한 무기명 예금증서인데요. 기업이 예금을 맡겼을 때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끊어준 뒤 진짜 예금증서를 사채시장에서 돈으로 바꿔 해외로 도주한 겁니다. 조흥은행의 김모 차장 역시 CD 200억 원어치를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뒤 도주했습니다. 이후 2사람은 중국으로 도피했는데요. 결국 다 자진 귀국해 조흥은행 직원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국민은행 직원 또한 구속 수사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고객 돈 1,5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임직원 20명 모두가 한 통속이었습니다. 4위는 2009년 충남 홍성의 광천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1,5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검찰에 구속된 전 이사장 이모 씨 등 임직원들은 가짜 전산 시스템을 설치해 정기 예탁금을 빼돌렸습니다. 116억 원을 영농 사업 자금으로 쓰고 2억여 원으로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가짜 전산 시스템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져 더욱 충격이었는데요. 이런 행위가 무려 1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광천 새마을금고는 2009년 9월 문을 닫았고요. 이사장은 징역 8년을, 실무 책임자들은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3위는 같은 2009년 동아건설의 일명 박 부장이 회사 돈 1,900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박 씨가 손댄 뭉칫돈은 회사가 채권자에게 되갚아야 할 미확정 채무였습니다. 미확정 채무, 누구에게 얼마나 갚아야 할지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기업이 은행에 맡겨둔 돈인데요. 건설사가 신한은행에 1,500억 원을 맡겼는데 박 씨가 이 돈을 위조한 문서에 법인인감을 찍어서 하나은행으로 빼낸 겁니다. 이 과정을 고교 선배인 하나은행 직원이 도왔는데 이후 이들은 예금 청구서를 위조해 회사 운영자금, 공사 관련 자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가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은 2009년 7월 회사 돈을 횡령한 후 휴가를 떠나 잠적했는데요. 다른 직원들이 휴가비를 모아 현상금 3억 원을 걸고 박 부장을 직접 잡으러 나서기도 했죠. 박 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한 2, 30억씩 했습니다. 또 외제 승용차와 고급 빌라를 사고 내연녀와 함께 살 주택까지 구입해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박 부장은 이렇게 호화 생활을 즐기다가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결국 박 부장은 징역 2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이 과정에서 박 부장을 도왔던 고교 선배 은행 직원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한 직원이 1,800억 원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뒤 잠적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2위는 2022년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인데요. 회사 돈을 관리하던 자금관리팀장 이 씨가 무려 2,2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겁니다. 이 씨는 빼돌린 회사 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횡령 사건이 드러나기 전해인 2021년 10월 한 개인이 코스닥 반도체 기업 웅진세미캠의 주식을 1,400억 원어치 매수하자 이른바 파주 슈퍼겜이라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신상 정보가 공시되는데 당시 이 씨가 동진세미캠 지분의 7.62%를 사들여 신상 정보가 공시된 겁니다. 이 돈이 횡령한 돈인 줄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는 파주 슈퍼개미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가짜뉴스까지 돌면서 해당 기업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고 해요.
횡령한 돈으로 또 산 게 있는데 가세요.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경찰들이 힘겹게 들고 오는 물건 바로 금괴입니다. 이 씨가 산 건 1kg짜리 금괴 850여 개로 금액으로는 680억 원어치입니다. 이 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75억 원으로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등 부동산과 제주도 리조트 회원권을 배우자와 처제 명의로 샀습니다. 금괴, 부동산, 주식 등 1,010억은 회수가 가능했지만 이미 주식으로 잃은 760억은 회수가 불가능해 회사가 그대로 손해를 떠안았고요. 횡령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해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횡령 사건 이후에도 경영권 분쟁 등에 시달리던 오스템 임플란트는 결국 2023년 8월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했고 횡령한 직원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1,100억 원 정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금융 시스템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장부상의 숫자로만 금액들이 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횡령이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급격하게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흠결이 있는지 완비를 못했다고 봐야겠죠. 자꾸만 반복되는 거액의 횡령 사건들. 전문가는 개인의 양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인사관리라든가 디지털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이걸 관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 것들이 더 없는지를 찾아봐야겠죠. 횡령은 기업은 물론 주주, 더 넓게는 고객들과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횡령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겠지만 기업에서도 회계 담당자의 정기적인 순환근무, 관리감독 강화 등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오지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렘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